안녕하세요. 토끼 황제입니다. 저는 최근에 좀 바빴었는데 어제는 자격증 시험 하나 보고 왔고 아직 서류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헤드헌터한테 제안을 받고 입사 지원도 한 군데 해뒀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다음 주에 출판사의 미팅밖에 없어서 이번 주엔 그래도 시간이 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 바짝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경제기사 영상을 꾸준히 올리긴 했었지만 아무런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영상들을 만들지 못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이 쌓여서 이번 주는 좀 몰아서 올려볼 생각입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 얘기하고 싶은 건 전문가인 척하는 사람들의 선동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쉽게 선동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이상적으로 그렇고 정말 쉽게 선동을 당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은데요.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선동을 당하게 되면 그냥 그 사람이 남들이 비춰질 때 좀 안 좋게 비춰지는 게 전부이겠지만 경제적이나 돈에 관한 건 그렇지가 않죠. 잘못된 방향으로 선동을 당하게 되면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거고 평생 패배자의 마인드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몇 주 전에 기사를 봤더니 모 부동산 폭락 전문 유튜버의 주장이 기사에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투자를 할 때 너무 확신에 차서 말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끝도 없이 오를 거라고 하는 사람도 거르지만 끝도 없이 내릴 거라고 하는 사람도 반드시 걸려야 되는 거죠. 특히나 구체적인 날짜까지 언급하면서 절대로 언제까지 집을 사면 안 됩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은 저는 정말로 극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영상을 보지를 않아서 누가 유명한지도 몰랐었고 그나마 최근에 한 유튜버가 하락론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정도는 알게 됐었습니다. 근데 기사의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댓글을 보면 이 사람은 나름 전문가다. 21년에도 하락을 얘기했었다라고 누가 두두는 하는 겁니다. 그런데 21년에 하락을 얘기하면 전문가일까요? 5년간 몇 배나 뛰는 폭등장에 수익을 하나도 올리지 못하고 계속 하락을 외치다가 드디어 22년에 하락을 돌아섰다면 이 사람이 과연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려면 이 정도 예측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폭등을 했다. 이명박 정부 때 집값이 내렸다. 박근혜 정부 때 조금 올랐다. 자기 대통령은 문재인 후보가 유력하다. 그러면 진보인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집을 사도록 하자. 그리고 정말로 집값이 많이 올랐을 때 또 판단하는 겁니다. 20년도에 코로나가 터졌다. 주식시장이 무너져서 코스피가 1,400까지 갔었는데 몇 달 만에 폭등을 해서 3,000을 다시 넘어갔다.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미친 듯이 풀리고 있다. 정부가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좀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해보자.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21년 중반이 지나면서 22년 대선을 예측을 해보니 보수 측인 윤석열 후보가 유리해 보인다. 설령 이재명 후보가 되더라도 이미 집값은 너무 많이 올라버렸고 연준에서 인플레 잡으려고 긴축을 하려고 한다. 집값을 펌핑시킨 세력들도 여기에서 무리해서 추가 폭등시킬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그러면 22년 초까지 대선 전까지는 집을 팔 수 있도록 하자라는 판단을 또 해줘야 되는 거죠. 이 정도는 예측을 하고 이 정도의 판단을 자기 구독자들에게 공유를 해주고 폭등장이 얼마나 돈을 벌게 한 뒤에 폭락장이 남들보다 빠르게 집을 팔도록 해야지 그 사람이 정말 전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정말로 폭등장이 집을 사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다면 자기도 정말 집을 사서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폭락장이 집을 팔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면 자기도 정말 집을 처분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 전문가로 떠든 사람들 중에는 구독과 좋아요, 조회수만 노리고 자기 채널을 보는 사람들 비율을 맞추는 그런 데만 급급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심지어 맨날 폭락을 외치면서도 자기는 서울에 있는 자가를 처분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건데 적어도 자기 영상이나 책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떳떳하지 못한 짓은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도 이 사람들은 아무런 타격이 없고 오히려 사람들을 선동할수록 이익은 막대하게 쌓여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자기의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고 불안한 마음에 그런 영상을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면 평생 돈을 못 번 사람이 되는 거죠. 자기들 덕분에 전문가들 잘 먹고 잘 사는데 자기의 생활은 점점 쪼그라드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사람들 인기를 끄는 걸까요? 저는 그 이유가 너무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이 종목 사지 마세요. 집은 2028년에 사세요. 반도체는 끝입니다. 인공지능의 전재산 올인하세요 같은 극단적인 얘기를 구체적인 날짜와 종목 이름까지 언급을 하면서 얘기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의 확신에 찬 말에 속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확신찬 모습에 사람들 마음이 가게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의 말이 진짜인데 믿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저렇게 자신하는 거지라면서 믿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투자는 절대라는 게 없죠. 그래서 그런 영상을 보고 그대로 믿고서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소연이라 하려고 네이버 카페 같은 데 글을 쓰면 이런 댓글이 달리죠. 누가 사라고 칼 들고 협박을 했냐?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다. 네가 만약 돈을 벌었으면 그 사람에게 돈을 줬을 거냐? 이런 식으로 누카리업 투번선 이러면서 놀려대는 거죠. 반면에 저는 절대로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종목도 추천하지 않는 거고요. 내가 어디에 집을 샀고 왜 샀고 어떤 종목을 좋게 보고 있고 이런 정도는 얘기는 하지만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건 꼭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날짜를 하나 언급하고 있는 게 2030년 12월 31일까지의 D-Day가 있죠. 근데 이건 반드시 그날 우리가 부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찾은 꿀통들에 미리미리 투자를 해놓고 자산관리 꾸준히 해간다면 그 기간 안에는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날짜를 언급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넉넉 잡은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안에 우리는 결과를 내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저희 이런 주장보다는 TV나 유튜브에서 과하게 말한 사람들이 훨씬 어그로를 잘 끄는 건 사실입니다. 어제는 오랜만에 서점을 갔었었는데 찍어준 종목마다 손실을 끼쳐놓고서도 아직도 튼튼한 팬덤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투자자가 팔짱 끼고 폼을 재면서 찍은 표지의 색이 지적되어 있었습니다. 집 사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 바람에 욕을 먹었던 모 유명 투자자는 친근한 아저씨인 듯 어린이용 투자 만화책도 냈었습니다. 이미지를 포장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상처를 노출해서 근육을 자랑하는 작가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책 중에 너희 췌장을 먹고 싶어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영화로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은 췌장암에 걸린 소녀와 주인공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근데 작가가 췌장을 먹고 싶다는 자극적인 제목을 한 이유는 사람들에게 자기 책을 알리고 싶어서 그렇게 선택을 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심정인지는 이해는 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책, 좋은 영상을 만들어도 남들이 봐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고 허접이들이 뭐라도 되는 것처럼 일단 유명해지면 반을 먹고 가는 게 이 바닥이니까 그렇게 한 거겠죠? 하지만 정도라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의 투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정도를 벗어난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게 현실이죠. 저는 경제기사 서머리에서 공유를 할 때 금리 인하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사를 꼭 한두 개씩 띄워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채널의 주된 시청자들은 아무래도 30에서 40대 남성일 텐데 대부분 이 나이대 사람들은 무주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포지션이 무주택이면 아무래도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 집이 없어도 괜찮다. 오히려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이 죽어날 거다 같은 말에 마음이 더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의 틈새를 노리고 무지성 폭락이들이 영상 계속해서 찍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그런 영상 계속해서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상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잠시 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사이비 종교나 다단계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 한번 빠지게 되면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완전 세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정상적인 두뇌를 가졌으면 저렇게 할 수가 없지. 저 사람들은 멍청이들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학력이나 직을 보게 되면 우리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좋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가끔가다 보였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세뇌를 당하게 되는 걸까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다단계를 하는 사람이 지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데려오면 돈을 준다고 하겠죠? 그러면서 네가 꼭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사람만 데려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 지인이라고 치고 여러분이 여러분 친구 중에 A라는 친구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의 분이 여러분과 여러분 친구 A를 두고 세뇌를 하는 거죠. 하지만 한 번만에 세뇌가 될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A는 거절을 하죠. 괜히 미안해진 여러분은 여러분 친구 중에서 B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꾼이 여러분과 친구 B를 두고 또 세뇌를 하는 겁니다.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방금 세뇌되는 방법이 나왔죠? 바로 여러분이 반복해서 꾼들의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친구를 10명 데리고 왔다면 친구 10명은 각각 한 번씩 강의를 듣고 가면 끝이겠지만 여러분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같은 말을 10번을 넘게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심리, 기억에 착각 같은 게 생겨서 꾼들이 하는 말이 사실인 것처럼 믿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사실 꾼들이 세뇌를 시키려고 했던 건 여러분의 친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기 자신이었던 겁니다. 이게 사이비 종교나 다단계의 기법인 건데 만약 여러분이 특정한 포지션의 투자 채널만 주구장창 본다면 여러분도 결국 그 채널을 주장하는 거에 세뇌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시청자 중에는 무주택인 사람들이 많을 거고 그 중에는 폭락이들이 영상 보는 분들도 많을 거라는 생각에 저는 중화작용을 위해서 계속해서 금리 인하나 부동산 정책 변경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는 거죠. 저는 부동산 전문 유튜버도 아니고 또 여러분 집을 사건 말건 저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집 없는 서러움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나이가 들수록 집을 사기 어려워진다는 것도 정말 잘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부동산도 등락을 반복한다는 알고 있으니까 이런 하락장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예를 들면 저는 작년에 SM으로 박스권 매매를 해서 재미를 봤었고 탈방에도 재미를 봤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았었습니다. 한 달 만에 10%씩 보시면 주봉인데 박스권 매매 형성되어 있죠. 한 달 만에 10%씩 매달 돈 벌썰 같은 걸로 자극적인 영상 만들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박스권 매매는 아주 높은 성공률을 자랑하긴 하지만 대신에 언젠가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실패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박스권이라는 게 절대적인 가격 폭인 게 아니라 언젠가는 지지선을 뚫고 내려가게 되거나 저항선 두고 올라가기 마련인 거죠. 실제로 저는 SM을 6만원 사서 7만원대 팔았었는데 지금은 50%가 넘게 올라버렸습니다. 만약 제가 10% 정도 먹고 팔았는데 SM이 박스권 뚫고 올라간다. 처음에는 배가 아프고 한동안 지켜보게 될 겁니다. 다시 내려오겠지 하면서 계속해서 지켜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점점 오르는 걸 보게 되면 어떻게 되나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 결국 못 참고 50% 정도 오른 가격에 뒤늦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50%는 오르게 되면 어지간하면 다시 떨어지게 되는 거겠죠. 결국 저는 상투를 잡게 되는 겁니다. 박스권 매매로 돈을 벌어놓고 한순간에 고점에 상투를 잡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식의 패턴으로
몇 번의 돈을 날려봤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지금은 박스권 깨진 종목은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경험이 적은 분들은 투자 심리가 순간적으로 말리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되게 큰 거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손실 보게 될까봐 다른 분들께는 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들의 선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투자를 할 때 좀 더 자존감 높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자기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유퀴즈나 집사불식 같은 프로그램 나와서 자기가 전문가인 척 하는 사람들 모두 다 허접이 될 가능성이 되게 크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과 별반 다를 거 없는 사람들이라 생각을 해버리시고요. 결국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선제적 투자와 복리 이렇게밖에 없다는 걸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